특히 뭐 앞으로 EBS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단어 수도 줄인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로부터 뭐 공부 안 하는 걸 권장할 것이냐 이런 반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학생들은 지나치게 공부에 매달려 있어요. 예. 이 부분을 풀어주고 좀 사고를 자유스럽게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바꿔내는 게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공부만 파고 들어가지고 그게 좋은 것이냐. 긴 인생의 길로 볼 때 국가가 발전해야 되는 내용들을 볼 때 특히 창의성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예. 그게 강요하는 공부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 자유성 그걸 오히려 억누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자유로운 영혼이 나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게 교육이 가야 할 길이다. 국가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봅니다. 교육의 길이라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동의한다 손 치더라도 당장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영어와 수학 둘 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등급 정도로 해버렸다. 이런 대학들은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라는 거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죠.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때 이런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단초가 시작되는데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끝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대명제는 방향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국민적 과제로서 딱 등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께서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그걸 안 하셨는데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그 시작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 예.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걸 국민들로부터 호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이제 21세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무한 경쟁의 상황에 들어갔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입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교육열과 그 컨텐츠가 제대로 맞아들면은 우리 세계 강국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호소를 하고 그러려면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은 교육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재정 문제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제가 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소하면서 예. 국민과 함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열로 보면은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사교육비 한 절반만 공교육에 투자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 정상화라는 것은 바로 예. 그겁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사교육비를 합리적으로 쓰자 이거죠. 이 합리적으로 배치가 된다면은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고비용으로도 충분히 정상화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육 자체가 굉장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걸 해내야 합니다. 네. 그거 해내려면은 국민과 함께 가는 이런 교육 정책을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지도자가 그걸 결심을 하고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아직도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렇게 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사들도 사명감 갖고 일하게 되고 그러면 내신 평가가 정확해질 것이고 그러면 대학은 수능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능은 아주 기초적인 진짜 수학 능력만 평가하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네, 사교육은 줄어들 것이고 맞습니다. 말씀은 듣기 참 좋은데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예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수십 년을 해왔는데 별로 진척이 없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국가적 노력을 안 기울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통령제 아닙니까? 국가 최고 책임자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고 최고 책임자가 국민과 함께 가겠다. 교육 문제로서 이 문제를 풀겠다. 국가 성장 동력의 제1원인을 교육으로 잡고 네. 해내겠다. 네. 이런 각오를 하고 나서시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죠.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꼭 좀 이 방송을 들으시고 네. 제 말씀 이해한다면 저하고 좀 대화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교육인 대학도 네. 지금 이제 큰 문제입니다. 학령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률도 한때 한 84%, 5%까지 정점을 찍다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고 따라서 대학 구조 개혁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참 이게 깝깝한 이야기인데요. 2023년 16만 명이 줄어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뭐 절대수가 줄어드니까요. 그걸 가르치는 교수들도 줄어들게 되고 학교 교직원들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대학 자체가 줄어들어야죠. 대학이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결국은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구조조정을 하려면 대학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들여다봐야죠. 평가죠, 소위. 평가를 하고 그 제대로 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을 구조조정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여당 측에서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과 평가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가지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육부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상황에 뭐 과잉 의혹이라 할까요? 법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육조정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좀 늦더라도 충분히 국민적 합의를 특히 대학 내에 있는 성원들 간의 합의가 선결이 되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해 들어가도 안 늦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가 서두르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뭐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그 성급한 어리석음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대학 성원들의 동의를 끌어낸다고 하셨는데 네. 어차피 여러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동의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문을 닫더라도 문을 닫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빠를 것 같아도 훨씬 더 지장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죠. 서른 위원장께서는 이런 대학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를 풀면서 동시에 대학 입시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그런 안을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학부를 아예 폐지하자.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신 걸로 아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점이 대학 서열화거든요. 그렇죠. 그 서열의 정점에 서울대학이 있습니다. 예.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이게 혁파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1대학, 제2대학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그렇죠. 뭐 그게 뭐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런 형태에서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가능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대학이 서열화돼가지고 모든 게 다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게 몸부림치느냐. 그래서 우리 배울 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방법으로 우선 시작은 서울대학을 저는요. 대학원 과정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은 정말 연구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예. 서울대학에 들어가서는 참 우수한 분들 아닙니까? 국가 동량들인데 그걸 굳이 학부에서부터 뽑을 필요가 있느냐. 연구 중심으로 간다면은 그럼 굳이 학부가 아니더라도 대학원 과정에서 시작하게 해도 된다. 그러면 뭐 나머지 대학 일테면 스카이가 그 서울대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뭐 고대, 연대, 네. 요새는 포스텍 뭐 이런 데들 말이죠. 뭐 그렇게 이제 또 반론이 나오겠죠. 그건 그대로 차근차근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열화 문제를 깨는 단초는 열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단초가 서울대학을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전국 대학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가게 하는 이런 장치를 시작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고 보여지는 대학 서열화를 깨를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반론을 펴시는 분들은 그나마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인데 그것마저 해체시켜버리면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 반론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하기가 좀 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대학 서열화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훨씬 더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훨씬 더 그 가치가 더 성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 진전된 안으로 아예 국공립대학은 하나로 통폐합시켜버리자. 그게 이제 다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서울대학을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가게 함과 동시에 적어도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은 하나 뭉쳐내야 합니다. 거점대학을 두고 16개 시도가 있습니다만 각 시도에 거점대학 하나를 두고 그 주변에 있는 국립대학은 다 뭉쳐야 합니다. 예. 국립대학이 각 시도에 여러 개가 흩어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대학을 놓고 그 대학을 다 통합을 시켜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립대학을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 강원도에 있는 국립대학, 전남에 있는 국립대학, 경북에 있는 국립대학 다 같이 하나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합리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게 지금 우리 야당이 갖고 있는 일종의 대안입니다. 현재 대학 교육에 대한 또는 이 구조조정에 대한 대학 구조조정이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이기 그게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파리 1대학, 2대학 예. 하는 식으로 예.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 1대학, 2대학 식으로 강원도에 1대학, 뭐 부산의 2대학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부분이 그건 토론을 좀 더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정치하게 다듬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일종의 개념적 방향으로? 정립이지 디테일은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륜 의원께서 대학 구성원의 동의까지를 얻어내는 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던져주신 서울대 학부 폐지 문제, 국공립대학 통폐합 문제 이거 동의 얻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면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전 위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 끝에 국민들이 동의해 주신다면은 해낼 수 있다고 보죠. 자, 조금 먼 과제이긴 합니다만 방향까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너무나 뜨거웠던 지난해 특히 연말에 무상보육 그 예산 문제 말이죠. 아이고 이건 뭐 제가 생각해도 골치 아픈 게 중앙정부 몫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의 몫이 있고 교육청의 몫이 있고 서로 안 내겠다고 하고 서로 더 달라고 하고 이거 언제 한번 좀 싹 말끔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일종의 철학의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그걸 이제 바탕으로 두고 그 밑에 이제 이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 이 일로 인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누가 더 앞서느냐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잘 안 풀어지는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여기 있습니다. 누구 공약이었는데 막 이런 맞습니다. 거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좀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이 철학의 문제라고 얘기 드렸는데 포퓰리즘 아니냐 또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묶여가지고 이 일이 안 풀어집니다. 게다가 무상 보육하고 무상 급식 두 개를 또 이렇게 섞어서 보면 네. 어떤 분은 보육은 필요하고 급식은 포퓰리즘입니다. 어떤 분은 급식은 필수적이고 보육은 포퓰리즘입니다. 그게 이제 먼저 주장한 게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건데 예.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의 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복지를 향상시키자. 근데 북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저 상황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해가는 뭐 북유럽이 다 잘하는 건 또 아니죠. 어려 문제는 또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어요. 예. 그쪽도 이 어려 문제에서는 우리 쪽에 배울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 부분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접근하려면은 정말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정말 국가를 위하는 일이 뭐냐. 네.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근데